불교는 49제를 한다고 돌아가신 분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단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좋은 거를 만들어주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 뭐 하느냐? 스님은 위탁이지. 대신 수수료가 들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게 생사입니다.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고 그 부모님을 가지게 된 거고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날 때 그래서 생사의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못 바꿨기 때문에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바꾸니까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도가 약간 떨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죽어도 못 바꿨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생은 여기에서의 환경 조건 시작점이 되고 죽음은 저쪽에서의 환경 조건이 돼요. 그래서 좋은 쉽게 말해서 조건을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많으면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많으면. 그건 이제 두 가지거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져가는 거 두 가지. 하나는 복덕, 하나는 공덕이에요. 복덕은 물질적인 거, 돈, 명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현상 세계에서 통하는 거.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현재 안에서의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 안에서 요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업데이트 될 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들. 그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옮겼는데 훨씬 좋은 직장으로 갔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덕 계열입니다. 좋은 걸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저도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돌아오는데 그 수능 때도 이렇게 해서 수능 보고 애들이 요즘 몇 군데를 넣잖아. 근데 그 학교가 제일 좋은데 그 학교는 안 되고 뭐 번호표가 무슨 뭐 몇 개 뒤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호표가 이제 대기 몇 번인지를 알면 보면 될지 안 될지가 거의 이렇게 있잖아. 이게 비례대표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그 당이면 비례대표 몇 번까지는 거의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뒷번호면 조금 이건 안 될 것 같은 데도 있고 중간에 걸리면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걔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정도 번호표였는데 되더라고. 집 복이지. 그래서 걔가 인생이 바뀌었어. 걔가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따라지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면 됐지 뭐. 따라지면 뭐 어때? 들어가면 됐지. 그래서 요거는 상승. 그리고 요거는 그 안에서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끼리 있는 데서 대장짓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같이 그룹에 모여 있는 분들은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분이 있어서 내가 좀 쓰고 베풀면 좀 더 인기가 있지. 왜? 받아 먹으면 다 사람들은 흔연해지거든. 밥이라도 계속 사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그 팀 내에서의 우위인 거고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는 쉽지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돌아가신 뒤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이미 거의 결정이 된 거고 이거를 바꿔주려고 하는 게 49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향작용이 더 커. 왜?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는 끝이고 저쪽에서 보면 거울과 같아서 반대쪽에서 보면 시작이거든. 이게 지금 시작. 그래서 시작점에서 좋은 환경을 가질 거냐?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만수르예요. 공부해 뭐 하냐? 힘들게. 만수르가 공부했겠냐? 그래도 만수르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과 관련된 시작점,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환경을 좋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49제의 목적이고, 그리고 저거를 돌아가신 분이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죠. 혈연 관계가 뭐, 그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죠. 왜냐면 거의 비슷하죠, 이게. 생긴 게 좀 닮았거나 안 닮았거나를 떠나서 그냥 유전자로만 가버리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지.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자식과 가족이죠. 이분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요 마일리지를 대신 적립해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게 49제가 제사는 아닌데 제사가 되게 재밌어요. 유교 제사도 보면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드리는 게 유교 제사의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드시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주가 어느 순간에 가서 아버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래서 밥을 떠놓고 숟가락 꽂고 그 돌아가신 분이 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잖아. 누가 해? 제주가 그 집에 어른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른이. 그러니까 두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모시기도 하고 그 역할도 대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입시기도나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게 가장 확실한 건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건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게 가장 확실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나랑 유전자가 제일 비슷한 사람이 대신해주면 순금은 아닌데 18K는 되는 거지. 그러면 혈연관계나 아니면 지인이에요. 이러면 이제 14K, 10K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10K도 있어요. 10K도. 그래서 자기가 하면 99%가 되는 거고 순금의 공덕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일리지가 쭉 올라가는 거고 가족 합산 마일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까는 거지. 자식도 부모가 대신해 주듯이 자식도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쌍방. 그리고 그럼 스님들은 뭐 하느냐? 스님은 위탁이지. 위탁.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펀드 매니저지. 자산을 이쪽으로 맡겨서 위탁해주면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스님이 잘해도 본인만 못해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에는 비할 수가 없어. 그거는 뭐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걸 자작자수라고 하는 거,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잘 못하겠어. 나는 자산이 있는데 난 투자를 잘 못하겠어. 그러면 아주 이렇게 승률이 좋은 그런 매니저를, 자산관리사를 기용을 해. 그러면 대신 수수료가 들지. 대신 수수료가 들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강경 같은 거를 합송을 하고, 49제 의식 안에도 그러한 중요한 경전들의 대목을 다 읽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4가지 경전이 있어. 그게 이제 반야경 중에 이제
전체를 못하니까 하나를 뽑아서 하는 게 금강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이거든요. 이게 대승경전의 4대 천왕이에요, 일종의. 근데 금강경도 금강경 4구계를 저쪽에 넣고,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 그렇게 제목을 넣고, 법화경하고 열반경도 저기에 개송들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 의식문 중에 다 49제 지내고 천도제하고 할 때 이런 개송들이 다 있어. 그래서 가장 핵심은 넣고, 다 읽을 수 있느냐? 다 읽어주면 좋지. 시간이 안 되지. 시간이 안 되지. 예전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경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경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거를 당신이 못할 때는 위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왕조국가 시절에, 요즘은 그거 위탁해도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후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한번 써주세요. 야 이거 누가 나한테 그렇게 들어오면 이게 야 그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통도사에 있나?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명성황후 민비가 경운 스님에게 금자 법화경을 써달라고, 금으로다가 해서 법화경을 써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조국가 시절이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그게 한두 푼 들겠어. 진짜 순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그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안료하고 달라서 이런 금, 은, 주사 이런 거 쓰기가 더 어렵다니까. 먹으로 쓰는 것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공이 더 든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렇게 쓴 유물이 남아있고,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붓이 세 붓이 있어야 되는데 세 붓을 맬 방법이 없네. 지금 같으면 세 붓을 이제 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일인데 흔 붓으로 쓰기가 불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럼 세 붓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쿠팡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되는데 그때는 쿠팡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당장의 붓을, 좋은 붓을 만들려면 쪽제비털이 필요한데, 쪽제비털, 황모잖아, 그게.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 대려 할 때 그 황모가 그 쪽제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구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난감하네? 이랬더니, 하루는 예불을 갔다 왔는데, 문틈으로 어떤 놈이 꼬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 진짜야, 진짜. 내가 약간 웃기게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갖고 그 꼬리를 이렇게 잡으니까 쪽제비가 꼬리를, 거기에 써 있어. 그 금자법화경 그 연기에 써 있어. 그 얼마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민비 얘기라서. 그리고 그게 서남사에서, 순천 서남사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쪽제비를 잡은 게 아니고, 꼬리를 자른 게 아니고, 꼬리 끝을 잘랐지. 이렇게. 근데 걔가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다 쓸 만큼을 자르니까 애가 가더라는 거예요. 사요나라 이러면서 갔대. 그래서 야 이게 큰 스님이 저런 공력은 있어야 되는데 또 모르지. 쪽제비도 그냥 뭣도 모르고 왔다가 맛집인가 싶어서 잠깐 왔다가 이놈이 꼬리를 자르네 이러고 갔을 수도 있지. 경운 스님이라고 아주 그 구한말 때 알아주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전들을 다 압축해서 그 핵심만 뽑아서 개송이 다 들어 있어. 그래서 이제 할 때 보면 돌아가신 어른에게 일단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뇌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옛날에는 어른들 밥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다 이게 이렇게 고봉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산이잖아. 뇌, 산 이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봉밥, 뇌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양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제사랑 연결돼서 그래요. 49제는 제인데 제사랑 연결되는 바람에 일단 음식부터 드리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래서 일단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합송으로 금강경을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왜? 금강경이 짧거든. 화엄경 읽으면 49제를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어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공덕을 쌓아드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정근을 함께 해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해서,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 나무가 귀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야말로 짱이에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팬심을 발휘하면 극락에 편입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극락에 가는 조건 중에 하나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열심히 하시면 참 좋은데, 돌아가신 분이 혹시 못했으면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거를 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49제를 한다고 돌아가신 분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가 행동한 거는 아무도 못 빼.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단 가족이나 이런 지인분들이 그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거를 만들어주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결정적일 때 좋은 얘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좋은 가능성은 깨어나고, 사람이 나쁜 행동도 할 수 있고 좋은 행동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쁜 꿈을 꿀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선몽을 꿀 수도 있어. 그런데 맨 마지막 쪽에 결정되는 그러한 순간에 잠들기 직전에 좋은 생각 쪽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그쪽이 작동을 하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특별하지 않으면 너무 막 이렇게 몸 흔들면서 돌아가신 어른을 흔들면서 울거나 이러지 마라.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당신 아드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게 뇌경색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절단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유는 병원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고 애가 회복될까 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잡아야 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잡아야, 걔도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가족뿐만이 아니고 다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입시생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고3애 하나만 있어도 가족이 영향을 받아. 입덧 더럽게 심한 며느리 하나만 있어도 가족이 영향을 받아. 아니 맞잖아. 시동생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게 보통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해서 질질 짜고 있어가지고는 더 가족들도 타격이 2차 타격이 또 시작이 되는 거고 다 참고 있는 거지. 야, 그게 제정신으로 기분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식이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잠도 안 오지. 정상이면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또 막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 2차적으로 더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영향이 가는 거죠. 안 좋은 쪽의 생각들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싸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도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사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꼬이고 할 때.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화이팅 해주면 그래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뭘 하겠냐, 그만큼 한 것도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그리고 큰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재벌 총수들, 창업자들도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냥 경제적인 것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벌 총수들로 올라오신 그 창업주들은 다 정치하고도 관련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 정치 쪽에서 한 번만 후려치면 이게 날아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요 맞춰야 되고 여기 맞춰야 되고 시장 맞춰야 되고 뭐 별짓이 있었겠지. 그래서 줄 다 서놓으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바뀌었어요 이러면 다시 협상해야 되고 뭐 그런 일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다 이걸 겪고 이겨내셨다고. 그래서 그 창업주들이 된 거지. 거기에 왜 아픔이 없었겠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잘 가시기를 바래드리는 거, 그게 요 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어서 공덕을 쌓아드리면 그게 이제 그쪽 마일리지로, 가족 합산 마일리지 중에서 그쪽으로 적립을 시켜서 최대한 좋은 조건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49제예요. 그게 49제. 네. 그래서 49제라고 해서 뭘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빼주고 어떻게 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방법들을 틀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는 다 부모의 인지상정일 거야.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하느냐,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거를 머리를 틀어서 연구를 해서 해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불법을 하는 건 아니고 합법인데 최대한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신경을 써주면 좀 수월한 건 맞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 농어촌으로 옮겨서 이사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뭐 특별전형 이런 거 넣으려고 있어. 그렇게 저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건 불법은 아니니까, 뭘 위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산다는데 뭐. 나 연평도 가서 산다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태어날 때 좀 똘똘한 애를 낳지. 뭘 부실한 걸 낳아가지고 연평도까지 가서 살아.
근데 그 정도 노력도 노력이에요. 야,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겠다. 그래서 49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빼주는 게 아니고 그 공덕을 당신이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몰아서 불법이 아닌 합법의 최선을 찾아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천도가 되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